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권 교체에 모두 손잡고 나서자. 성장과 복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난 6월 달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했던 말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목표가 같다면, 한 가지 생각이 같다면 손잡자 한 것을 이제는 바꾸겠다. 어떻게?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이 같다면 우리는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바꿔야 한다. 확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윤석열 후보의 연설 인상 깊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 출범식입니다. 출범식이라는 이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추진했느냐. 역시 이준석 대표가 홍보본부장으로서 모두 추진을 한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보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연설 도중에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일부 정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역시 어떤 형태로든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사 자체 저희들은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참석을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참석을 해보기 때문에 그 행사장을 보면 금방 이 행사가 잘된 행사다 아니다 이런 것을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청년층이 중요하다니까 청년층 위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아이디어 좀 어설프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행사는 너무나 산만하고 좀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산만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너무 조명 부분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70대, 80대의 위원장 대비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도 나와서 연설을 했고 20대들을 많이 배치해서 조화를 주겠다. 청년층을 공략하는 젊은 분위기를 주겠다. 뭐 이까지는 좋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너무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고 산만했다라고 하는 점, 윤석열 후보가 돋보이게 되는, 윤석열 후보로 집중되는 그런 맛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서 그 공동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에 빨간색 커플티를 입고 나온 것, 그걸 보고 제가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촌스럽다. 좀 색다른 아이디어 좋겠는데 빨간색 좋죠. 빨리 눈에 띄고 좋은데 그게 너무 좀 촌스럽다. 옛날 방식 아니냐 오히려 그게. 10년, 20년 전에 좀 촌스러운 그런 게 또 인기를 끌 때가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붉은색과 노란색, 그 글자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값싸고 뭐 그런 티라 하더라도 대중적인 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었다. 지난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오세훈 시장하고 입었던 그런 옷들은 괜찮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언론의 반응이 좋았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화합을 했다. 또 첫 공동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고 또 붉은색이 눈에 잘 띄었다. 이 정도지 촌스러운 것이 쭉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곧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된다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오늘 출범식 행사도 이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위주로 많이 행사를 기획한 것은 좋습니다. 뭐 그런 것은 또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무대 행사 기획이 세련성이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집중되는, 윤석열 후보가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이 약했다 하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사 기획, 홍보 기획과 관련해서 이준석 본부장이 좀 문제가 있다. 이준석 본부장 외에 좀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AI 윤석열 이런 아이디어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디, 행사 기획, 행사 진행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체 행사 기획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젊은 층, 중도층이 중요하고 승부처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지지층, 당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줍니다. 섭섭한 부분이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전체의 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9개 중에 모두 달라도 한 가지 생각이 맞다면 손잡고 정권 교체에 나서자. 포용력이고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통합이지 않습니까? 젊은 층을 강조하면서도 얼마든지 기존의 당원, 기존의 보수 지지층들을 배려하는 그런 행사 기획, 행사 내용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행사의 격이 높아지고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연설 시간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전국을 돌면서 목리를 부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당대표라는 것을 잊은 것이죠. 당대표에게는 지금 기존의 보수층도 당원이고 끌어안아야 될 이런 사람, 미래의 당원들도 당원입니다. 그런 포용력을 보여줘야 그게 당대표고 당대표의 책임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당대표의 권리인 거죠. 사과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과한다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에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사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 사과의 부분을 넣었어야 한다. 왜 넣지 않았느냐?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고 자신과 윤석열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송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비약, 한마디 말해서 근거 없는 방송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내용들로서 중도층, 나아가서 합리적인 진보,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로서 잘못한 것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목리를 부리게 된 자신을 이간질시키고 자신을 공격한 그 근거 없는 내용들에 대한 공격,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지점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도 괜찮을 텐데 이준석에게는 아직 그만한 경험, 그만한 폭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부 언론들, 일부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로 야당 내부의 균열, 이준석이나 김종인에 대한 공격, 또 윤석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건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자기가 사과해야 될 부분에 사과하지 않고 공격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격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는 이런 태도로 간 것은 역시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견제하고 통제해 가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